자, 실력속소 문제풀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시간 위치 그래프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이제 평균 속력 값을 나타내요. 이제 구간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일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력일 거고. 자, 그럼 봅시다. 1초일 때의 속력은, 자, 1초일 때 속력은 여기죠. 예, 여기서 기울기를 보면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는 A가 더 크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자,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거 둘이 어차피 0에서 시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2초일 때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6초일 때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둘이 떨어진 거리가, 이동 거리를 보면 되겠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속력이 얼마예요? 8초 동안에 8m 갔으니까 1m per 세크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4초까지는 2m per 세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2초 때 B는 얼마나 갔어요? A부터 보자. A는 2초까지 간 이동 거리가 몇 미터예요? 4m 갔어요. B는 2초까지 간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2m를 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6초 때는 6초 때 A는 얼마까지? 8m까지 가고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안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A는 6초 때에 얼마나 갔어요? 8m를 갔고, B는 6초 동안에 속력이 1m per sec니까 얼마나 갔어요? 6m를 갔다란 말이에요. 그럼 둘의 거리 차이가 얼마예요? 2m? 2m죠. 그쵸? 그러니까 둘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니, 거리가 같죠. 그 다음에 8초일 때 A는 무슨 상태? 정지. B는 1m per sec로 속력이 계속 일정하니까 같지가 않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P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가속도 A1으로 운동을 해서 4초 뒤에 Q점에서 속도가 6m per sec가 되었고, Q점에서부터 일정한 가속도 A2로 운동해서 2초 뒤 R점에서 속도가 2m per sec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첫 구간에서는 A1의 가속도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A2의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0에서 6이 됐으니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가속도예요? 양의 가속도고, 얘는 6에서 2가 됐으니까 무슨 가속도예요? 음의 가속도죠.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요? 총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졌었으니까 처음에 A1부터 구해봅시다. A1은 가속도가 얼마예요? 4초 동안에 나중 속도 6, 처음 속도 0이니까 얼마? 1.5m per 세크 제곱. 이게 A1. 그 다음에 A2는 총 얼마 동안에? 2초 동안에 나중 속도 2 빼기 처음 속도 6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m per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어디가 더 커요? A2가 더 커요. 그죠? 자, 그러면 A1하고 A2의 방향은 봐봐요. 얘 무슨 가속도? 양의 가속도? 음의 가속도. 그러니까 방향은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죠. A1의 크기는 A2의 크기의 3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쵸? 얘하고 비율이 3대 4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P점에서 R점까지, 그러면 P점에서 R점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가속도, 그러니까 중간에 속도 변화량 생각 안 하고 전체 운동 구간의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총 운동 시간은 몇 초예요? 6초. 나중 속도 얼마예요? 2 빼기 처음 속도 얼마입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m per 세크 제곱.
네, 이렇게 나타나겠죠. 중간에 속도 변화 생각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만 보는 평균 값으로 보면은 3분의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 1번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3번. 그림은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Q하고 R을 차례로 지난 뒤에 점 S에서 속력이 0이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PQRS는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사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올 거고 경사면을 따라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고? 빨라질 거고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있어요? 점점 느려지겠죠.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PQRS는 직선 운동을 하는 빗면 구간의 점이고 P와 Q, R하고 S 사이 거리는 둘 다 뭘로 똑같대요? L로 똑같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체의 평균 속력이 P에서 Q까지가 R에서 S까지의 2배래요. 그럼 평균 속력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예를 들어서 EV라고 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된 거예요? V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 속도가 0, 얘는 나중 속도가 0이에요. 자, 여기 속도를 Q라고 놓고 여기서 속도를 VR 이렇게 놔봅시다. 여기 요 점에서의 속도 각각 점에서 어차피 처음에 정지, 나중 속도 정지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요 구간에서 무슨 운동하겠어요?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니까 무슨 운동하겠어?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자, 근데 이때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이 등 가속도 운동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선생님이 설명해 줬고 2분의 V0 플러스 V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해서 뭘로? 2로 나눠준 평균 값이 바로 그냥 평균 속력이에요. 무슨 운동 구간에서? 등 가속도 운동 구간에 한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 속도가 얼마? 0. 나중 속도 얼마예요? V, Q예요. 그죠? 그러면은 0 플러스 V, Q를 뭐로 나눠준 값? 2로 나눠준 값이 평균 속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V, R 플러스 0 값이 평균 속력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V, V니까 몇 대 몇? 2대 1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V, R은 뭐가 돼요? 2분의 V, Q. 그러니까 2 V, R이 V, Q. 이렇게 되니까 VQ 대 VR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력을 예를 들어서 2V0라고 치면은 여기서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V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지? 자, 그럼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PQ에서가 R에서 S까지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왜 2분의 1이냐면 둘이 이동거리 어때요? 같죠? 이동거리 똑같은데 평균 속력이 몇 배야? 2배죠. 그럼 평균 속력이 2배면 걸린 시간이 얼마겠어? 절반이겠죠. 왜냐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에 해당이 되니까?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2배가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물체의 속력은 Q에서가 R에서의 2배다. 예, 맞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R에서 S까지의 2배다. 지금 봐봐.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지금 몇 배라고 그랬어요? 절반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운동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T만큼 걸렸다고 치면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T만큼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속도 구해보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저기서 걸린 시간이 T예요. 속도 변화량이 0에서 얼마야? 2V죠. 그죠? 0, 2V0예요. 자,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치자. 총 운동시간 2T분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V0에서 0이죠.
그쵸? 그러면은 V0예요. 자, 그럼 가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2대 2분의 1이 돼 버리죠. 그쵸? 이거 똑같잖아요. T하고 T 지워지고 V 이렇게 지워지면 2대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니까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죠. 2배가 아니라. 그지? 시간하고 속도 변화량이 다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가속도는 금방 보여줄 수 있죠. T, ET. 속도 변화량 0에서 2V, V0에서 0.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간은 얘가 2배, 속도 변화량은 얘가 2배. 그러니까 몇 대면? 4대 1. 그러니까 4배가 되죠. 4배. 그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요런 거는 뭐 내신에 점수 주는 용.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 풀면 어려운데 네, 풀다 보면 또 다 풀어요. 네, 자. 왜? 피타고라스 처음 배울 때도 약간 충격이잖아요. 문화 충격. 네. 근데 풀다 보면 다 풀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상관없어 처음 배울 때도 그래요. 약간 외계어 같은데 풀다 보면 풀려요. 아, 물론 안 풀리는 놈은 계속 안 풀리긴 하는데 풀다 보면은 웬만한 건 다 풀려.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실로 연결된 물체 A와 B에 수평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15N의 힘이 작용을 했대요. 두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실이 끊어졌대. A와 B의 질량이 각각 3kg하고 5kg래요. 가와 나에서 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 가대 A 나라고 할 때, 그럼 A 가대 A 나는, 그럼 여기서는 둘이 실에 매달려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얘 가속도하고 얘 가속도하고 어떻게 써요? 같을 거예요. 같은 줄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왔고 힘이 나왔고 질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쓰면 돼요? F는 M A 이 공식을 쓰면 돼요. 그럼 A는 M분의 F에 해당이 되니까, 자, 질량이 얼마예요? 합쳐서 8kg 15. 네, 이겁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근데 여기서는 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요것만 힘을 받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대입해 주면 되겠죠. 질량 5kg 얼마예요? 15N이죠. 그죠?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에요? 8분의 1 대 5분의 1에 해당이 될 테니까 5대 8이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는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F로 일정한 알짜 힘을 작용을 했더니만 시간 T가 지난 뒤 물체의 속력이 V가 됐대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지금. 그지? 자, 그런데 나는 2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M인 물체에 크기가,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F로 일정한 알짜 힘을 작용을 했더니만 속력이 5V가 됐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면은 T만큼 지났을 때고, 이때는 얼마 지났어요? T 프라임만큼 지났을 때, T 다시만큼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둘의 가속도의 크기 비를 한번 보여보자. 얘하고 얘하고는, 얘는 지금 운동 방향 반대니까 무슨 가속도예요?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운동 방향하고 같은 가속도, 같은 방향에 힘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가속도란 말이에요.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가속도의 B. 첫 번째 A 가는 얼마예요? 질량이 M이고 힘의 크기가 F죠. 그 다음에 A 나는 질량이 2M이고 힘의 크기가 F죠. 따라서 가속도 비율 몇 대 몇? 2대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2A고 여기는 A예요. 그럼 봐봐. 3V에서 V가 됐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마이너스 2V가 줄었죠. 그렇죠. 얼마 동안에? T 동안에. 그죠? 그러면 AT, 시간의 가속도를 곱해준 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니까 AT를 곱해주면 속도 변화량이 나와야지 맞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EAT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EV만큼 변했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줄었겠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예요? A죠.
시간 t 다시를 곱해줬는데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왔어 지금? 2v에서 5v가 됐으니까 3v만큼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크기만 비교를 해보자. 크기만. 그럼 지워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t는 얼마예요? t는 여기서 a분의 v가 되죠. 지워져 버리면 2 지워지고 at가 v니까 t는 a분의 v. 그럼 얘는 t 다시는 얼마가 돼요? a분의 3v가 돼 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봐봐. t 다시가 t의 몇 배? 3배. 그죠? 그러니까 총 시간이 몇 배가 더 지났다? 3배만큼이 더 지났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저렇게 나왔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문장만 잘 정리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1차 방정식 이상으로 풀어주는 문제 자체는 안 나와요. 계산이 어렵진 않습니다. 사고로 해서 어떤 식을 어디에 대입해서 풀어줄 건가만 정확하게 알아주면 돼요. 그린 가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0초, 1초일 때 각각 경로상에 P하고 Q를 지나고 5초일 때 R에서 정지를 한대요. 자, 이거 무슨 그래프 나왔어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 아래에 면적은 뭐가 돼요? 이동,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운동했어요? 등, 속, 직선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운동했어요?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쵸? 일정하다가 속도가 줄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자. P에서 Q까지는 무슨 운동한 거예요? 등 속도 운동을 한 거죠? 등 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 그래프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 0이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 맞아요. 그러니까 등 속도 운동을 할 때는 등 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빠르기랑 방향이 일정하니까 R자임이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Q에서 R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자, 그럼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결국엔 R자임의 크기는 F는 MA로 구해주는 거예요. 물체가 받은 R자임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그냥 가속도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가속도 얼마예요? 몇 초 동안에? 4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그럼 가속도는 2분의 5. 질량 얼마예요? 2kg. F는 MA. 얼마? 5 뉴턴.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 P에서 R까지 거리는, 그럼 요 그래프 아래에 뭘 구해주면 돼요?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죠. 네, 이게 전체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다리꼴 윗변 얼마예요? 1, 5, 10, 2분의 1, 5, 30m. 그죠? 다 맞네요. 예, 이렇게 구해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한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 속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여기를 딱 V로 지나는 순간 출발한 거예요. 자, A가 기준선 A 어딨어? 기준선 Q를 EV로 통과하는 순간, 그럼 얘도 속도가 증가했죠 지금. 그죠? EV로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VB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P와 Q, Q와 R 사이 거리는 둘 다 L로 둘이 어떻대요? 똑같대요. 자, 얘는 A가 기준선 Q를 EV로 통과하는 순간에 얘는 여기를 통과를 했죠, 지금. 그치?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간 순간이랑 얘가 여기까지 간 순간이랑 둘이 어때? 시간이?
A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얘는 여기를 통과했다니까 결국에는 A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B가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어떻다는 소리예요? 같다는 소리죠.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운동 시간이 T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A는 T 동안에 얼마를 간 거예요? L을 갔죠. L. 그죠? 그러면은 이게 A의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에요. T분의 L이. 자, 그러면 B는 T 동안에 얼마 갔어요? 이 L만큼 갔죠. L 갔고 L 갔으니까. 그럼 얘가 B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겠죠. 총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자, 그럼 평균 속력이 몇 배야? 2배. 그치?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 공식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나왔네. 처음 속도 얼마야? V. 나중 속도 얼마야? 2V. 그치?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2분의 V 더하기 2V. 그러니까 2분의 3V가 A의 평균 속력이죠. 근데 문제는 B가 얘의 몇 배야? 2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정지 상태 출발했잖아. 0. 나중 속도가 VB죠. 0 플러스 VB. 이게 뭐가 되면 돼? 이거의 몇 배? 2배. 평균 속력이 몇 배니까? 2배니까. 그치? 그럼 2분의 6V. 그러니까 3V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B가 얼마가 나오면 돼요? 6V.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치? 그럼 VB는 6V. 자, 그러면 우리 다 나왔네. 봐봐. 얘는 T 동안에 가속도 AA를 보자. AA는 총 시간 T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V에서 2V만큼 변했죠. 그쵸?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V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T분의 V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B는 총 운동 시간이 T 동안에 속도가 얼마예요? 6V 0이죠. 그럼 6V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T분의 6V죠. 몇 대 몇? 1대 6.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 계산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그렇죠? 여기서 쓴 공식이라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그림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표를 주든 그 안에 뭘 준 거냐면은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결국에.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얼마만큼 획득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관건이야. 영어 지문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에. 예. 자,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프를 해석 못 하거나 그림을 해석 못 하면은 이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결국에.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학생들이 그림에 대한 이해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돼야 돼요. 자. 그림은 길이가 L인 직선 터널에, 자, 여기서 동시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 0 이렇게 치면 될 거야. 자, 동시에 들어가서 A, B가 각각 2V하고 3V의 속력으로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근데 여기서 터널에서 A는 등속도 운동을 했대. 그럼 들어갈 때도 얼마예요? 2V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2V로 나와야지.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들어갔는데 동시에 나왔대. 그러면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둘이 같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얘는 평균 속력이, 얘는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그냥 얼마야? 처음에 들어갈 때도 2V, 나올 때도 2V.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2V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을 구해주려면 뭐분의 뭘로? 속력을,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그죠? 그러면은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니까? 등속도 운동하면은 그냥 그 속력이 평균 속력이에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지? 2V고. 거리가 얼마예요? L이죠. 그러면은 이 둘의 운동 시간 T는 2V분의 L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그죠?
그러면 얘도 평균 속력이 뭐가 나와야 돼? 얘도 평균 속력이 EV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운동 시간이 똑같으려면 이동거리 똑같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 EV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야 운동하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럼 자 봐봐. 얘 속력을 모르니까 처음 속력을 V0 이렇게 놔보자. 자 그럼 얘 무슨 운동했어요? 얘 무슨 운동했어? B는 등 가속도 운동했어요. 등 가속도 운동하면 선생님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준다고? 2분의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의 합의 평균값이에요. 그냥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봐봐. V0 더하기 3V를 2로 나눠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V가 나오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죠? 그러면은 V0는 얼마가 돼요? 4V 빼주면은 V.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속도가 얼마였다? 얘는 V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다? V다. 자, 그러면은,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봅시다. 자, 이 B의 가속도를 뭐하고 뭘로 나타났어요? 이동거리하고 속력으로 나타냈죠. 속력의 제곱. 자, 그러면 우리 원래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시간이 뭐예요, 여기서? 2V분의 L이죠. 그럼 2V분의 L분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에서? V에서 3V가 됐으니까 얼마예요? 2V죠. 그러니까 풀어주면은 L분의 4 V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틀렸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방법이 등가속도 운동복식 선생님이 3개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이 V는 V0 플러스 AT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나. 맨 마지막 거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3개를 가르쳐 줬을 텐데 이 공식을 쓰는 거죠. 세 번째 거. 왜? 그러면은 봐봐. 가속도 몰라. 이동거리 얼마인? L.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3V죠. 3V의 제곱. 9V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V 제곱. 여기가 얼마예요? 8V 제곱. 따라서 가속도는 2L분의 8V 제곱. 그래서 L분의 4V 제곱.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B의 속력이, 자, B의 속력이 2V가 되는 순간, B의 속력이 2V가, 그럼 처음 속도가 V였고요. 얘는 여기서 얼마예요? 2V가 되는 순간, A는 B보다 8분의 1L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지금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A는 처음부터 EV로 들어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T 동안에 등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그냥. 자, A는 얼마로 들어갔어요? V로 들어갔죠. 자, V로 들어가서 T 동안에 나올 때 얼마로 나왔어? 3V로 나왔어요. 그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2V가 됐었을 때,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2V가 되면 딱 얼마만큼 간 거겠어요? 0에서 T까지 V에서 3V 됐으니까 V가 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절반이 걸리겠지. 결국에는. 그래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봅시다. 이거를 공식으로 써서 풀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훨씬 쉽거든요. 봐봐. 여기 요 사각형 면적이 누구의 이동거리예요? A 이동거리고, 요 사다리꼴의 여기까지 면적이 뭐의 이동거리예요? B의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야, 봐봐. 이게 면적 이동거리니까 요 사각형하고 요 사다리꼴의 차이니까 결국에는 요만큼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딱, 요 삼각형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앞서? A가 앞서는 거죠. 면적이 누가 넓어요? 2V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거는 B의 이동거리고 요 사각형은 A의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더 많이 갔잖아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은 저 삼각형 면적 구해보면 여기 얼마예요? 이 V고
2분의 t죠. 그죠? 그러면은 v 곱하기 2분의 t 곱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죠. 삼각형의 면적. 얘 얼마야? 4분의 vt죠. 그죠? 근데 봐봐. 전체 A가 끝까지 간 요 이동거리 있잖아요. 요 전체 사각형. 그지? 이게 얼마예요? L이죠. 그러면 전체 사각형이 얼마예요? 2VT. 이게 L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VT가 돼버리면은 요거에 얼마예요?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8분의 1만큼 앞서 있다는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문제를 풀기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자, 그림 가는, 자, 이게 장력 문제라 요건 조금 어려워요. 자, 물체 A, B를 실 P로 연결하고 A를 수평면하고 실 Q로 연결을 했더니 A, B가 무슨 상태래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정지해 있다라는 소리는 알짜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정지. 알짜임이 얼마? 0이에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놨어요? 10으로 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얼마 받음? 중력을? 중력 얼마 받아? 질량이 3kg니까. 얼마 받아요? 중력 어떻게 구해? F는? mg. 그러니까 얼마예요? 30 뉴턴 받아요. 중력 가속도를 여기서 10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정지가 되려면은 이 줄이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얼마여야 돼요? 알짜임이 0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밑으로 중력을 30을 받아요. 그럼 장력 얼마? 30. 그래야 알짜임이 0이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작용해야 돼요. 여기 30. 그러면 같은 줄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이 줄도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요? 30N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A의 무게와 이 Q에 걸리는 장력을 합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3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차피 무슨 상태니까? 정지 상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Q를 끊었대요. 여기를 빡 끊어버렸대. 끊어버렸더니만 B의 속력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얘 가속도가 얼마냐면 2분의 4죠.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럼 가속도 크기 A가 얼마예요? 2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운동 방정식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봐봐. 도르래 문제인데, 자, 여기가 3kg짜리가 달려있고요. 자, 여기 2kg짜리가 지금 달려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내려갈까? 일로 B 쪽으로 내려갈까? A 쪽으로 내려갈까?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야죠. 그죠? 자, 그럼 중력 가속도가 G가 10이니까 아래로 받는 중력 얼마예요? 30이에요. 얘는 얼마? 20이에요. F는 mg니까. 자, 그러면 전체 R자임은 얼마 나와야 돼? 0? 가속도 운동했는데 어떻게 0이 나와? 아래도 30이야. 일로 내려가는데 일로 30이야. 근데 얘는? 그럼 얘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 그지? 그러면은 전체 R자임은 얼마가 나올까? 50일까? 10일까? 10이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얘가 내려가고, 왜냐하면은 반대편에서 잡아당기잖아요. 결국에 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R자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N이에요. 10N이고 전체 질량이 얼마야? 5kg죠. 이 R자임으로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kg가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2네. 자, 그러니까 이게 얘는, 근데 얘를 지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를 질량을 몰라. M. 이렇게 놓으면 자, 아래로 얼마 받아요? 30 받아요. 여기서 얼마 받아? 10.
m만큼 받아야죠. mg니까. 그러면은 요거로 받는 힘이 얼마? 30. R자임 얼마예요? 여기서 10m이 빠져야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R자임이고 이거를 둘이 합한 힘으로 가는 거죠. 3 더하기 m. A. F는 ma예요. 전체 운동을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 나왔어?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A에다가 2. 이렇게. 그럼 30 마이너스 10m은 6 플러스 2m 이렇게 되겠죠. 넘겨버리면은 24는 12m. 그러니까 m은 얼마? 2kg. 예.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A의 질량은 1kg가 아니라 2kg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을 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 이제 자, 두 번째 운동 방정식. 자, 얘는 이 위로 뭐가 잡아당겨요? 줄이 잡아당겨요. 줄에 걸리는 힘을 뭐라고 그랬음? 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줄이니까 여기 걸리는 줄이랑 여기 걸리는 줄이랑 어떻게, 줄의 힘이랑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은 줄이니까. 다를 수가 없죠. 같은 줄에 걸리는데.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얘 운동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죠. 얘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와요. 자, 장력하고 중력하고 누가 클까? 30이 클 것 같아요? T가 클 것 같아요? 누가 크겠어? 얘 어디로 내려와? 3kg? 내려와? 올라가? 내려가죠. 그럼 누가 커야 돼? 중력이 커야죠. 그러면 R자임은 30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T가 빠져야죠. 이게 R자임이에요. 그래서 MA예요. 얘만 따로 떼서 보는 거야, 이렇게. 얘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3, 가속도 A인데 A가 얼마예요? 2죠, 지금. 자. 32가 아니라 4 곱하기. 그 다음 얘는 T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누가 커요? T. 장력이 크죠. 그러니까 T에서 이번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장력 10m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F는 MA인데 가속도 2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자,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그러면은. 자, 그럼 얘는 T는 얼마가 나와요? 12m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가 30 마이너스 12m은 얼마가 돼요? 6. 넘겨봐. 12m은 얼마? 24. m이 2kg.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 m이 2kg면 봐봐. m이 2면은 장력이 얼마가 돼요? T는 24N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여기가 24란 말이에요. 자, 1초일 때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금 방금 보여줬죠? 24. 이 장력의 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예요. 무슨 운동했으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A, B가 정지해 있을 때. 자, 그럼 A하고 B가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으면 여기 걸리는 힘이 30이죠. 네, 그죠? 그래야 정지가 되니까. 여기도 30이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질량이 2kg였으니까 아래로 중력이 얼마가 작용해요? 20N이 작용하죠? 그러면 줄이 얼마로 잡아당겨줘야 돼? R자임이 0이 되려면 위로 30 잡아당기죠. 아래로 중력이 20이죠. 그러면은 얼마? 10이 돼야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자.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의 수평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30N의 힘을 작용을 해가지고, 자, 지금 0.2초 뒤에 실이 딱 끊어졌었을 때, 이때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은 1m/s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0.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0에서 1이 됐기 때문에 5m/s 제곱이 이때 가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자,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B점이고, 자,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운동 시작점이고 끝나는 점은 여기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체의 변위는 이만큼이에요, 결국에. 자, 그 여기가 변이니까 처음에 올라가는 속도, 처음 속도 얼마예요? 1m/s.
세크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중력 가속도가 어디로 작용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력 가속도 G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m/s 제곱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처음에 운동 방향이 윗방향으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마이너스고, 변이는 기준점보다 더 높이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왔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 높이를 S라고 놨었을 때 마이너스 S만큼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간 요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5잖아요, 지금. 그쵸? 가속도의 크기가 5고, 총 얼마 동안에 움직였어요? 0.2초 동안에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시간 속도 그래프로 좀 간단하게 풀어주면, 시간 속도 그래프로 0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0.2초 뒤에, 자, 속도가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서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될 테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 곱하기 0.2 곱하기 2분의 1 해서 0.1m가 바로 올라간 높이, 변이 S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1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가 낙하해야 되는 총 변이 값도 얼마가 되냐면 0.1인데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이는 부호가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0.1m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변이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0.1은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운동시간 t 곱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t제곱. 네,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0.1은 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다 이항을 해버리면은 5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0.1은 0. 그러면은 풀기 쉽게 50t제곱 마이너스 5t 아니다 10이지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t항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t는 100분의 마이너스 b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니까 100 마이너스 4ac 해서 플러스 200 이렇게 들어가니까 100분의 10 뿔마 루트 3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트 300은 10 루트 3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은 음수가 없잖아요. 예, 그쵸.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t는 얼마 분의 100분의 10 플러스 10 루트 3. 네, 이렇게만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나눠주면 총 운동시간 t는 얼마? 10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구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A가 이동한 거리는 지금 A는 끊어진 순간부터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예요? 30N으로 5kg 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나 나와요? 6m/s 네, 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 시간이 얼마예요? 아니, 처음 속도가 얘도 얼마야? 1m/s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죠? 1m/s니까 지금 처음 속도 알고, 그 다음에 총 운동 시간 알고, 가속도 아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해줘? 아까 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네,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동거리 S는 처음 속도가 1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10분의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예요? 6 곱하기 T제곱이니까 100분의 얼마니? 1하고 3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워버리면 여기가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100분의 얼마예요? 12 플러스 6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얘도 얼마야? 100분의 10 해주면 22 플러스 10 해주면 16 루트 3이니까 2로 나눠주면 50분의 11 플러스 8 루트 3 네,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네, 자, 먼 길 돌아왔다. 자, 11번 보자. 그린 가는 질량이 M, 그 다음에는 MB인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한 뒤에 B의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할 때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놓으면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밑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야, 지금? 3F만큼이 위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 걸리는 힘도 얼마예요? 3F죠. 그죠? 근데 얘가 안 내려가고 있지. 안 내려가고 있으면 얘가 밑으로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얼마예요, 지금? F죠. 그러면 이 질량이 MB 내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여야 될까? 얘가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3F니까 내가 이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3F. 그러면은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여기 사람이 F. 그럼 얘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여야 돼요? 2F여야 둘의 합하고 얘하고 같아서 평형 상태, 정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돼요? 3F만큼 받는 거죠. 이게 평형 상태니까. 그지? 자, 그러면 나에서는 가를 B를 놨더니만 AB가 크기가 5분의 1 G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 이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래요? T라고 나왔어요. 이때 MB하고 T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나왔으니까 왼쪽에서 보면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 힘을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F가 얼마가 돼야 돼요? 3F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뭐랑 똑같아야 돼? MG 중력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3F가 MG예요. 그러니까 F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MG 이렇게 돼야 되죠. 3분의 MG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총 얘가 받는 날짜이면 결국엔 2F죠. 얘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2F잖아요. 놨었을 때, 끊어버렸을 때. 그러면은 2F니까 결국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거의 몇 배? 2F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mg.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은 얼마예요? mg죠. 그지? 자, 봐봐. 여기서 운동 방정식 내가 끊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끊어 볼 거야. 자, 얘 가속도도 얼마예요? 5분의 1g예요. 얘 가속도도 얼마예요? 5분의 1g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얘가 클까? 위로 잡아당겨주는 장력 T가 클까? mg가 크겠어요? T가 크겠어요? 운동 방향을 보면 돼. 어느 쪽으로 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누가 커? mg가 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R자임은 뭐에서 뭐가 빠져요? mg에서 T가 빠지는 게 R자의 힘이에요. 자, 이게 F는 m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F야. F는 ma인데 a가 얼마래요? 5분의 1g래요. 그러면 얘가 5분의 1g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얘 보자. 자, 위로 잡아당기는 T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3분의 2 mg하고 누가 커요? 이게 어디로 가?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더 커? T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분의 2 mg는, 자, 이 질량을 모르죠, 지금. mb 얼마가 나오면 돼요? 5분의 1 g로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럼 얘를 보면은 mg 마이너스 t는 5분의 mg 이렇게 되니까 여기 t는 얼마가 나와요? 5분의 4
G.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T는 5분의 4mg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거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T가 얼마가 되니까? 5분의 4mg 마이너스 3분의 2mg가 5분의 mpg. 그러면 G는 삭제가 돼버리고 얘는 얼마가 나와요? 15분의 12에서 10을 빼버리니까 15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15분의 2는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mp 이렇게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가로 세로 얘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3. 따라서 mp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m.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알짜 힘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등가속도 운동과 교통안전. 그림은 맑은 날 물기가 없는 도로에서 속도 V0로 운동하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S예요. 그리고 이때 가속도는 A랍니다. 자, 제동거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동거리는 처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제곱배로 비례를 하니까. 자, S는 V0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V0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S는 자동차의 제동거리다 맞고요. 네. 도로가 젖으면 가속도의 크기가 마찰력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예, 마찰력이 작아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A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더 느리게 줄게 되니까 결국에는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린 가는 점 P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해서 100m만큼 떨어진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그림 나는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변했죠.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한번 변했기 때문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0에서 5초까지가 여기가 S1, 그 다음에 5초부터 10초까지가 S2.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전체가 얼마예요 지금? 100m죠. 그죠? 그럼 100m면 이게 사다리꼴이 아니라 요 삼각형 면적하고 요 사다리꼴 면적의 합이 S1과 S2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봅시다. 윗변 얼마예요? V 더하기 아랫변 2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거 다 해준 값이 결국에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전체 이동거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맞죠? 요거는 요 면적. 얘는 이 면적.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분의 5V 더하기 2분의 5V V 플러스 22, 100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5분의 2로 다 나눠줘 버리면 얼마가 나오냐? V 플러스 V 플러스 20은 5분의 2로 나눠주면은 40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V 플러스 V 2차 방정식 트라우마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V제곱 플러스 21V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되냐? 40 이거 또 저거 써야 돼? 설마? 글씨가 안 나오네.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 이상해. 2분의 1, V 곱하기 5. V 플러스, 약간 트라우마 생겼어.
2분의 5V. 2분의 5. 바보시. V가 없는데. 2차식이 아닌데. 자. 약간 헛게 보인다, 진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m 이동을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처음 S1하고 S2하고 합한 게 결국 S1 플러스 S2 값이 전체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100m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 면적이랑 요 사다리꼴 면적의 합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1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5 더하기 요 사다리꼴 면적은 V 더하기 2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게 합해서 얼마가 나오면 돼요? 100m. 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5V 플러스 얘도 2분의 5 V 플러스 20은 얼마가 나와요? 100. 그럼 얘 나눠줘 버리면 얼마냐? 40. 그러니까 V 플러스 V 더하기 20은 40이니까 2V가 넘어가면 20. 따라서 V는 얼마? 10m per sec.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V는 얼마다? 10m per sec. 그러면은 10m per sec면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요 면적이 얼마니? 그러면은 S1은 얼마가 돼요? 2분의 5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3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S2는 2분의 150이 되겠죠. 따라서 S1분의 S2는 얼마가 돼야 돼요? 3.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가는 물체 A가 물체 B와 실로 연결돼서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A에 실로 연결된 B가 수평면에서 나는 A에 실로 연결된 거꾸로구나.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고 여기서는 A가 B로 잡아당기는 거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내는데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3배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속도를 예를 들어서 3A라고 치면 여기서 가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5A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질량은 다음에 M이 나왔대요. 그러면 B의 질량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요거의 질량을 우리 편의상 라지 M 이렇게 나봅시다. 자, 여기서 힘을 받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는 얘만 받아요. 그럼 얘는 중력을 얼마로 받아? 라지 M G를 받아요. 그 다음 얘는 얼마 받아요? 스몰 m G를 받아요.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받는 중력으로 이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에 M, G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가속도 얼마야? 3A F는 MA에서 그 다음 얘는 밑으로 얼마 작용해요? M, G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같이 움직이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5A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가속도 A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와요? A는 3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얼마야? 라지 M G.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와요? 5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 G.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A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럼 얘 5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그러면은 G 사라지고 얘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3분의 라지 M은 5분의 스몰 M하고 똑같아지니까 따라서 라지 M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라지 M은 5분의 3 M.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몇 배? 5분의 3배. 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3m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가와 나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T1, T2라고 할 때, 자, 그럼 이제 장력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자, 봅시다. 여기서 얘가 TA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TB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속도의 비율은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봅시다. 각각,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로 구해주든,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로 구해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걸리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어떻습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힘을 구하나 이 힘을 구하나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 힘을 구하나 이 힘을 구하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A를 구해주면 여기 작용하는 힘, 여기 작용하는 힘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거를 구해주는 게 더 편하겠지. 왜냐면은 똑같으니까 힘이 가속도의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3대 5라고 알고 있는데 B가 얼마야? 지금? 5분의 3? M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받는 힘은 결국에 얘가 잡아당겨주는 뭐밖에 없어요? 장력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TA는 어떻게 돼야 돼요? TA는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얼마예요? 3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B는 어떻게 돼요? TB는 질량이 5분의 3이고,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5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장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1대 1이죠. 왜? 이렇게 3MA고, MA 빠졌네. 3MA고 하니까 둘이 똑같겠죠. 따라서 몇 대 몇? 1대 1.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가는 정지에 있는 물체 A와 운동하고 있는 물체 B 사이의 거리가 D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답니다. 자, A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어떻게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무슨 운동했어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4m/s 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초 때 충돌했대? 6초 때 A와 B가 충돌했대요. 그럼 6초 때 A가 B가 충돌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B가 6초 동안에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그때 A가 이만큼을 6초 동안에 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지? 그러니까 A는 6초 동안 얼마를 더 가야 돼? D를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의 보세요. A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 삼각형 아래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가요? 36m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6초 동안 얼마로 가요? 24m를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D를 더해준 값이 36m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D는 몇 미터다? 12m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거는. 다음에 16번. 다음은 가속도 법칙에 대한 실험인데요. A를 고정한 수레를 수평한 실험대에 놓은 다음에 용철 저울을 연결해서 힘을 주면서 잡아당겨요. 용철 저울의 눈금을 1N으로 유지를 하면서 줄자와 나란한 방향으로 당기면서 수레 운동을 관찰한대요. 추 A를 B로 바꿔서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다에서 수레 이동 거리를 0.1초 간격으로 연속된 구간 1, 2, 3, 4, 5로 나눠주고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한대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얘는 지금 0.1초 간격으로 봤잖아요. 그죠? 0.1초 간격으로. 그럼 얘는 0.1초 동안에 얼마 갔어요? 0.5. 그러면은 여기 얼마나? 0.1초 동안 0.5 갔으니까 5cm/s. 그 다음에 얘는 10. 얘는 15. 20.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 구간 얼마예요? 0.1초 동안에 2cm 갔으니까 20. 그 다음 평균 속력이 40, 60, 8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구간 평균 속력이거든요. 그러면 구간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했어요? 나는 지금 추를 얼마로 올려놓은 거야?
A를 올려놓은 상태죠. 추 A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0.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요? 5cm per second씩 증가해요. 그 다음에 나는 추 B를 올려놨는데 0.1초 동안에 얼마씩 증가해요? 20cm per second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0cm per second 제곱. 얘는 얼마가 나와요? 200cm per second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 4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N으로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A와 B의 질량을 자 MA, MB라고 할 때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힘을 줬는데 가속도가 누가 더 컸어요? B가 더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분의 뭐예요? M분의 F에 해당이 되니까 힘의 크기 같으니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겠죠. 따라서 질량은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수레 더하기 A의 질량하고 수레 더하기 B의 질량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근데 수레는 어차피 질량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A의 질량이 누구보다 더 크다? 네, B의 질량보다 더 크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